주말만 되면 넷플릭스를 끼고 사는 만두. 요즘 대세인 캐대언을 재탕 3탕 중인데요. 여기서 만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저승 아이돌 사자보이즈. 본격적으로 덕질 좀 해보려고 관련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지? 내가 알던 저승사자와는 완전 다른데?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 우리가 봐왔던 모습들이 과연 진짜일까요? 오늘 교양만두는 본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 앞에 나타나는 저승사자. 검은 갓과 두루마기를 입고 있고 빗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입술까지 까매서 소름 돋는 비주얼인데요. 사실 이렇게 생긴 저승사자는 세상에 등장한 지 5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데뷔작은 1977년에 방영한 드라마 전설의 고향. 담당 PD의 인터뷰에 따르면 죽음의 이미지를 한국식으로 표현해보자고 고민한 끝에 이 저승사자를 만들었다는데요. 당시엔 저승사자가 나온 작품이 거의 없다 보니 시청자들은 이 비주얼의 저승사자를 최초의 저승사자라 여기게 된 거죠.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옛날 영상이라 화질이 안 좋아서 왠지 더 무서워서 못 보겠는. 그럼 원래 저승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단 색깔부터 쇼킹합니다. 알록달록한 갑옷을 입었고요. 벌크업한 듯한 이 피지컬. 요즘 저승사자가 갸냘픈 선비 느낌이라면 예전 저승사자는 장군감이랄까. 말 안 들으면 멱살 잡고 저승으로 끌고 갈 것 같은 저승사자에 대한 다른 그림도 있습니다. 여기에선 염라대왕도 등장하고요. 저승사자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뭘 들고 있습니다. 이건 죽은 자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로 추정되는데, 저승사자는 4, 5세기의 공무원 같은 롤이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서류를 들고 다녔고요. 주로 시직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이렇게 셋이서 함께 다녔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각 숫자에 해당하는 사자들이 나타났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장례식을 할 때면 사자상이라는 밥상을 따로 준비했는데요. 상 위엔 밥 3그릇, 술 3잔, 동전 3잎을 올려뒀고 상 옆엔 집신 3켤레를 뒀습니다. 이건 곧 찾아올 저승사자들에게 술이랑 밥 그리고 새 집신을 줄 테니 우리 망자를 잘 부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네요. 일부 지역에서는 저승사자가 망자를 데려갈 때 최대한 천천히 떠나길 바라는 마음에 집신 뒤꿈치를 잘라두기도 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인데다 수십 개의 꿰맨 상처, 목에 볼트가 박힌 채 으르렁대는 울음소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작 소설에 등장하는 프랑켄슈타인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245cm 정도의 큰 키에 균형 잡힌 팔다리, 창백하고 노란 피부에 잿빛 눈동자. 생각보다 잘생겼. 게다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도 이 괴물의 이름이 아니라 괴물을 만든 사람의 이름입니다.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들만 뽑아 완벽한 인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막상 완성해보니 인간이 아닌 괴물이 탄생한 거죠. 소설에 실린 사파를 보면 원작의 외모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괴물의 이미지가 지금 모습으로 바뀐 건 1931년 영화 프랑켄슈타인이 개봉한 후부터인데요. 당시 제작을 맡았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영화 속 괴물은 해부학이나 수술 등을 고려해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인 빅터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괴물의 두개골을 냄비 뚜껑처럼 단순하게 잘라 뇌를 넣고 경첩으로 고정했을 거라 해석한 거죠. 그렇게 네모난 머리, 거친 이음새, 곳곳에 생긴 상처 등이 더해지면서 상징적인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영화 속 프랑켄슈타인은 원작과는 달리 녹색 피부인데 이건 당시 영화가 흑백 필름으로 촬영됐기 때문입니다. 배우 얼굴에 녹색 계열을 칠해야 화면에서 창백하고 이질적으로 보였거든요. 이후 영화 포스터 같은 홍보물에서 이 녹색 얼굴이 바로 드러났고 대중에게 프랑켄슈타인은 녹색 괴물로 각인된 거죠. 마블의 헐크도 프랑켄슈타인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원작 소설의 작가 메리 셸리는 18살의 꾼 악몽을 떠올리며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는데요. 처음엔 작은 출판사에서 책을 냈고 500부 정도만 팔았기 때문에 별 수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1921년 즈음 저작권이 만료된 후 1931년 유니버셜사에서 영화가 나오고 나서야 프랑켄슈타인은 월드 글로벌 스타 괴물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천둥의 신 토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그분 햄식이 형이 떠오르죠. 젊고 키 크고 금발의 근육질 바디를 가진 미남. 사실 이 이미지는 1960년대 마블 코믹스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기존 슈퍼히어로들보다 훨씬 강한 존재를 만들고 싶었던 마블의 만화가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들은 식상하고 다른 걸 찾아볼까? 노르웨이 전설, 북유럽 신화는 어떨까? 고민 끝에 발견한 게 바로 토르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다뤄서 매우 강한 데다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 보석 같은 존재. 문제는 신화 속 토르의 외모였습니다. 우선 머리카락과 콧수염, 턱수염이 붉은색이었고요. 키는 무려 3m, 거인급으로 컸고 우락부락한 몸매와 거친 외모를 가진 중년 남성으로 묘사됐거든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오타쿠들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외모지상주의죠. 슈퍼히어로도 예쁘고 잘생겨야 인기가 많았고 당시 미국 대중문화에서 이상적인 남성상은 키 크고 몸 좋은 금발 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영웅상, 북유럽 판타지, 자본주의 이 세 박자를 모두 고려해 이런 토르가 나온 거죠. 신화 속 토르와 마블의 토르의 다른 점은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로키와의 관계인데요. 영화에서 로키의 비중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토르의 의붓 동생으로 등장하면서 우애와 증오가 넘치는 관계성을 보여주죠. 하지만 신화 속에서 로키는 토르의 아버지인 오딘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입니다. 즉 토르 입장에서 로키는 아빠의 친구이자 삼촌인 거죠. 참고로 영화에서 토르의 큰 누나로 등장하는 헬라도 사실 신화에서는 로키의 딸입니다. 이거 뭐야, 무서워. 오리지널 버전 대 뉴페이스. 오늘 나온 이야기 중 어떤 게 가장 끌리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교양만두의 오리지널 고양만두가 좋았다 뭐 이런 거 안 됨.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